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사론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사론.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 일제시대 때에 사범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사범교육, 그러니까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이 사범학교였었거든요. 거기에서 1년 동안 말하자면 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 나이로 말하면은 14살 때 사범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8살 때 학교, 요새 같으면 6살인데 당시에는 8살 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범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14살인데 그때게 말입니다. 그 사범학교라는 것은 6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6년제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선생님들이 늘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표준이란 말을 몽땅 쓰시더니 표준 늘 표준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너희들은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교사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 표준이 있다. 그 표준을 지금 너희들은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늘 표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얼른 제가 지적받았던 것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인데 도수 체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는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운동. 이 도수 체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체육 선생님이 제 뒤로 오셔가지고 당시 저희들은 그 성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니시하라라고 그렇게 성이 니시하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 뒤로 오셔갖고 니시하라공 너는 앞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인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도수체조, 특히 팔 올리기 이거는 결코 표준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표준이다 하면서 뒤에서 팔을 딱 잡아서 이렇게 어깨 높이로 딱 해주면서 이것이 표준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알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게 이것이 표준이라는 걸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도수체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했던 체조, 말하자면 건강 체조를 하는데 반드시 이것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도 안 올라가요. 이상 안 올라가. 그때 표준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나는 아마 이렇게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놓고는 이것이 표준이다 하면서 너는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표준을 제대로 표준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뒤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팔 올릴 때
늘 그때 표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은 표준을 배운다.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표준을 배운다고 나중에 머리에 딱 박혀버렸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멘트를 거푸집을 만들잖아요. 거푸집을 만들어 갖고 콘크리트를 긋다가 지어 부수면은 어쩝니까? 나중에 꽉 붙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교사의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푸집 안에다가 우리들을 완전히 넣어서 그대로 굳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으로 굳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교사로서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교사로서 완전히 이 6년 동안에 굳혀버린다. 그래서 아닌가 아니라 6년이 지나게 되면은 정말 교사로서 완전히 거푸집에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도 어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사는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건 좋은 뜻으로도 하고 안 좋은 뜻으로도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그런 뒤에 이제 해방이 돼서 한동안 사범학교라고 쭉 하다가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 2년제로 바꿔졌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대학 2년제에 야간제가 있어가지고 그 야간제를 2년제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마지막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그 교육대학 교수들이 우리들은 그때 교사였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표준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교사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뒤에 저는 이제 그때 사범학교 부속 국민학교 그 다음에 또 학교 이름이 바꿔짐으로써 교육대학교 요새로 부설 초등학교 그러죠. 여기서 저는 부설 초등학교 교사로서 16년, 교감으로서 6년, 그래서 부설 초등학교에서는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부속학교는 말하자면 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설학교 교사는 그야말로 교사 양성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가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년 퇴임까지 희망을 하면은 그곳에서 수업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교생 실습 지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 학교에서 어째 부속학교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부속학교도 6년제로 5년으로 연한을 제한을 해봄으로써 5년마다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는 똑같이 부설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반 학교는 우리와 똑같이 연한제가 있지만은 부속 학교는 근무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정년 퇴임까지 거기서 연구해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년이면은 자꾸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소위 그 지금은 부설학교라고. 지금은 그 부설 초등학교가 교사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5년이 끝나고 나가본 다음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를 쓰신다고 그럽니다. 부설 초등학교 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교육부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초등학교 무엇입니까? 일반 학교에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얼른 그 인사 제도를 바꿔버리는 것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 어린 몸이지만은 표준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배웠던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설학교에서 교사 14년, 교감 6년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결국 아까 그 교사 연한제가 5년 이상 할 수 없도록 근무 연한제를 마련함으로써 그때 일반 학교로 옮겨서 부설학교 교사 근무가 14년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교사 14년 교감 6년 하면서 20년간 하면서 역시 그 교육대학 산하에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교생 실습하는 교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하십니다. 그때 그 표준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다른 말로 표준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교사가 마땅히 말하고 행동해야 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표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양성하는 곳에서는 교사가 할 말, 그 다음에 교사가 하는 행동에 분명히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사로는 맨 처음에는 교직은 전문직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르면,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직업 분류의 표준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의사라든지 사법관이라든지 성직자 또는 자연과학자, 그 다음에 우리 교직, 이런 직업 등을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가진 그야말로 전문직이다 하고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마 교원 양성기관에서도 이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또 핵심적 요건이라는 무엇이냐? 그러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종사할 수 없는 직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훨씬 기한이 길지요. 또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과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의 요건. 그래서
직업의 공공성, 전문 기술성, 전문직적 자율성 등등 하여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직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뭐라는 것이냐? 다른 직업과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직으로 분류를 했냐 이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전문직인인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절대적 조건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업의 기술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네스코에서나 우리나라 경제기업원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정확한 요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요지가 이렇습니다. 결국은 지식, 그러니까 관계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최첨단 지식을 그리고 그때 현재 개발되어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문직이다.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그대로 행동화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직 같으면은 여러 가지 교육학적 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식이 말한 대로 실제로 어린이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가령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 길러진다. 그러므로 사고력은 누구도 대신해서 길러줄 수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론이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란 무엇이냐?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 이론대로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일이다 그랬으면은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사고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술이 있다고 말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알고 그대로 어린이들한테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결국은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직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의사를 예를 들어보면은 의사는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론을 그대로 이제 한 예를 들자면은 가령 맹장은 어떠한 구실을 하는 것이고 맹장염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론과 기술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론대로 맹장염을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론대로 이론이 말하는 대로 실제로 수술을 해서 환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기술이 완전히 일치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관 보십시오. 법관이라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변론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그럽니까? 법대로 하죠. 말 그대로 법대로 하죠. 법이 딱 정해져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까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술을 못한 것처럼 그야말로 정해진 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 이론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 번 그렇게 할수록 익숙해지겠죠. 법관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뭐 변론한다든가 판결한다든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자기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약을 쓰고 하지 않은 것처럼 교사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된 표준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된 표준적인 기술, 요 기술을 제대로 잘 습득해서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전문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교사들은 수업의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직의 세계에는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에 의하여 사고하고 창의적 생산적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법관들, 그 다음에 자연과학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이게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소정의 법칙이 그대로 소정의 법칙대로 그대로 첨언한다. 가령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해진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그 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불허한다. 이것이 전문직의 공통점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전문직인 교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이 전문직인 까닭.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사는 반드시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지도하지요. 그 교재를 지도하는 데 대하여 어떠한 흥미도 관심도 아예 갖지 않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사는 반드시 이 시간에는 뭘 지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재가 있죠.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아주 좀 맞게 교사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재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고 또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고 사고를 해야 그 시간 학습이 성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 각자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그거 공부하고 싶다, 그거 학습하고 싶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을까요? 흥미도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 원하는 활동을 그 어린이들이 하고 싶도록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이렇게 전환시키는 기술, 요게 있어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이 그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으면 수업도 학습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그것을 꼭 하고 싶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교사는 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과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된다. 이래서 전문직이다 이 말이에요.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과 사고를 각자의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는 의욕에 의해서 활동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꾀하는 기술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사가 이런 기술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수업을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마치 의사가 자기 방법으로 수술한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고. 이래서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계에는 알아보니까 이 표준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표준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전문 기관,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에서 연구한 것, 아주 그대로 치료하고 그대로 말하자면은 수술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 표준 처방이다. 근데 그 표준 처방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라고. 꼭 이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환자가 왔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치료해라고 하는 그게 이른바 표준 처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준 처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이대로 치료해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대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몇 가지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정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환자를 놓고 그것도 법이 정한 몇백 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치료 방법을 표준 처방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표준 처방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요거요 표준 처방이 세 가지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방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 방법을 했다가는 환자 치료율이 낮단 말이에요. 또 저도 엊그저께 어느 내과 병원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는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늘 골프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요, 토요일 오후에나 일요일 날은 의사들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표준 처방을 배우기 위해서 그 배우는 곳으로 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갈 여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골프만 치고 있었던 의사들은 병 원한이 안 났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금방 나는 거 이 병이가 안 나서 누가 가겠습니까? 환자가 안 오면 병원은 묻을 수밖에 없죠. 야, 지금 조금 외람됩니다만은 의료계와 수업계의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계 의사들, 의료계 의사입니다. 의료계 의사들입니다. 의사, ABCD 의사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이렇게. 자, 우리 수업계를 봅시다.
가나다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처럼 비슷할까요?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움푹짐푹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선생님들은 표준 처방을 의사의 표준 처방이고 우리 표준적인 기술, 표준적인 수업의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의 수준이 의사와 같지 않다. 똑같은 표준직이면서도 똑같은 전문직이면서도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조금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끼리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교사라는 전문직의 자질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열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랑, 그 다음에 사명감, 이론,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의 기술입니다. 수업의 기술. 이것이 요리. 말하자면 이것이 선생님들의 표준적인 말하자면 역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에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이 시간 학습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에는 기술이 있다. 수업 기술이란 무엇이냐?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실천되고 그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다.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그야말로 레퍼토리 풍부하게 습득해서 그때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필요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다. 어린이들로부터서도 학부형으로부터서도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